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법을 했을까요? 화재 예방법 했죠. 화재 예방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소방청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또 전기사업법이에요.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대한 법이죠. 그럼 이제 우선 전기사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할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전기사업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어요. 올해 그것도요. 그래서 전기사업이 원래는 5가지였거든요. 원래는 전기사업이 원래 의미의 전기사업은 5가지였는데 전기신사업 2가지가 신설이 된 거야.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합시다. 기초과정에서는요. 예? 전기사업은 완전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7번 한번 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예? 발전사업이 있다. 발전사업이 있게 되고, 여기 이제 전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있을 때, 자, 우선은 이제 발전사업부터 이제 해보자 말입니다. 책을 보지 마시고 봅니다. 발전사업이 뭐죠? 출제가 많이 됐는데. 발전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죠? 그렇지, 만드는 걸 생산한다 합시다. 생산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들어요? 왜 전기를 만듭니까? 기분 내키서 그런 거 아니죠. 그걸 팔기 위해서인데 파는 걸 여기서는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공급하는 것이다 할 때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틀렸다고요. 바로 파는 게 아니야.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거치는데 누구죠?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다고요. 여기 이제 전기 배전 사업자가 아니고 전기 판매 사업자라고.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는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느냐 하면 이쪽에서 이쪽에 전기를 팔아요. 팔면 이 사람이 다 사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이 사람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빨간선은 전부 공급입니다. 뭐다? 공급. 그럼 실질적으로 이 건축주가 혹은 이 주인이 또는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오는 겁니다. 전기를 사와서 이 전기가 오게 되는데 그 누구로부터 산다고요? 전기 판매 사업자로부터 사는 것이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쪽에서 이쪽에 전기를 팔 때 뭐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전력시장이야. 무슨 시장이다? 전력시장을 통해서입니다. 전력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돼.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선은 전기를 발전했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뭐를 통해서? 전력시장을 통해가지고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팔면, 공급을 하면 전기 판매 사업자가 이걸 전기를 사가지고 다시 되판다. 누구한테? 전기 사용자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민법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 공부를 할 때 보면 물건을 비우죠. 물건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이 책이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책 너무 잘 만들었죠? 답변이 없으시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것만 보면 시험 합격해.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교수로서 있죠. 중요한 걸 동그라미 다 치나지. 이것만 보면 합격이야. 이분이 저보고 이제 이거를 좀 팔아달라네. 팔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팔겠지 저는. 돈만 많이 주면. 이분이 저한테 2만 원을 준다고 하네. 청약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2만 원 정도면 내가 팔죠 하면서 제가 성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딱 받은 거야. 2만 원을. 딱 받으면 이분은 이 책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2만 원을 저한테 줬다니까. 주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이분은. 취득 못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공시라는 걸 배우죠. 인도를 해야지 내가. 돈만 받고 그냥 책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게 이제 인도라고.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동사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 인도도 되지만 뭐 간이 인도도 있고 있죠. 그게 인도야.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물론 부동산은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전기는 그렇지 않지. 이 전기 사용자가 이 사람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죠. 근데 전기를 이거는 사고 파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여기 전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방금 했던 동산처럼 뭐 주고 이런 게 필요 없죠. 실제로 전기 설비를 설치해야 전기가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이 담당 사업자가 2사람이 있는 거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전기를 사고 파는 거고, 그거로 전기가 자동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만 맺었다고 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를 설치하는?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배전 사업자를 한다고요. 배전, 분배한다고, 전기를. 네? 전기를 분배하려면 전기를 받아야 전기를 분배하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를 사와야 팔지. 똑같이 여기에 보면 송전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업자? 네, 이것도 역시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설치를.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배전 사업자까지 가는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전기 사용자까지 가는 전기를 배분하는 거야. 배분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설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배전 사업자로 하는 거야. 이게 전행적인 전기 사업자 네 사람이에요. 됐나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인가요? 83페이지인가요? 자, 83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밑에서 셋째 줄이 무슨 사업이죠? 발전 사업이 되는 겁니다. 발전 사업을 보면은 전기를 뭐하여? 생산해서 이를 뭐를 통해? 전력 시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뭐 한다?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한 장을 딱 넘기시면 4번 양갈로를 먼저 봅니다. 4번 양갈로 찾았죠? 4번 양갈로 보면은 전기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누구에게? 전기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설이 된 거야, 가로가. 뭐는 뺀다? 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도 전기 판매 사업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외되지. 있는 걸 제외하는 거잖아. 옛날에 전기 판매 사업 속에 속했던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있죠. 이거를 별도로 전기 신사업으로 가버리겠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밑에 보면 6번이 있다고. 6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6번 양갈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전기 신사업이 이제 신설되었는데, 하나가 뭐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도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은 전기 사업이 두 개가 추가됐죠? 자, 7번 봅니다.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옛날에 여기 속했던 전기 판매 사업에 속했던 뭐와 전기 자동차 무슨 사업? 충전 사업 하나 하고, 이번에 완전히 이제 신설된 뭐죠? 소규모 전력 거래 시장입니까? 중개 시장입니까? 매매 시장입니까? 중개 시장이 중개 사업이 신설된 거다.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우리는 앞으로 전기 사업을 안 합니다. 이건 전기 사업을 안 하고 뭐라 한다? 전기 신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죠? 그럼 이거는 전기 사업입니까? 이게 전기 사업이지. 맞죠? 그럼 전기 사업이 이제 두 개를 완성을 한다면 송전 사업이 첫째 줄 있죠? 그 첫째 줄 있죠? 송전 사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누구한테 송전? 배전 사업자한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이게 전기 설비 담당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양갈로에 보면 배전 사업 같은 경우는 역시 발전소에서 송전된 전기를 누구에게 배전하는 겁니까?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맞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행적인 전기 사업이에요. 요 네 가지가. 이래야 사실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가 가는 거지. 근데 가는데 두 갈래. 하나는 이 사람부터 전기를 팔아달라 해서 사는 거고. 근데 전기를 사고 판다고 전기가 오는 건 아니죠. 오려면 이 사람하고 또 뭐 계약을 맺든지 해서 전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 팍 밝아지잖아. 맞나요? 여기 전행적인 사업인데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7번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전기사업자, 흰색 전기사업자 알파는 그죠?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고 이 사람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받겠죠. 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있다만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베타라는 전기 사용자도 있는 겁니다. 이 전기 사용자는 불행히도 전력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이 전기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봐. 그래서 계획이 미리 딱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전기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준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없는 저 베타라는 전기 사업자, 갑자기 전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줄 수가 없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 전력 시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도 전기는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주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 사람을 앞으로 뭐라 하자? 그 사람을 우리는 구역 전기 사업이라는 거야. 무슨 사업? 책 보지 마시고 그걸 뭐라 한다고요? 구역 전기 사업이라. 구역 전기 사업이라는. 구역 전기 사업은 뭐냐면 전력 시장을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거하고 극단적인 차이. 요거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가잖아요. 전기 설비를 통해서 가죠. 이거는 바로 이 사람이 전기 설비도 설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35,000 킬로와트 이하의 전력 설비를 갖추고 저를 봅니다. 책 보지 마시고 저를 봅니다. 뭐를 통하지 않고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특별한 자도 있는데 그 자를 뭐라 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요 두 개가 신설되기 전에 전기사업은 5가지가 있는 거지. 몇 개가 있다? 이 사람 이렇게 5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구역 전기사업을 보면 밑에 있죠? 몇 번인가요? 양갈로 5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얼마 이하다? 35,000kW 이하죠.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 수요가 있겠죠. 수요에 맞추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뭐를 통하지 않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 공급구역에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하죠? 구역전기. 그 사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죠? 전국적으로 7개가 있는 거야. 기존 5개에다가 뭐가 추가되었다? 2개가 추가. 이게 2개가 전기 신사업이죠. 이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전력 시장을 통한다고 했죠, 아까. 근데 전력 시장이 하나가 더 신설된 거야. 밑으로 쭉 가면 9번 양갈로입니다. 9번 양갈로에 보면 전력 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전력 시장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전력 거래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 누가 개설하는 시장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누가 개설하는 시장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전력시장이다. 이거 하나만 있다가 지금은 이것이 신설되었잖아요. 이게 신설됐으니까 이거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죠. 그게 오른쪽 페이지 신설이 된 거야. 무슨 시장이죠? 소규모 전력 무슨 시장? 중개시장 또 이제 신설이 된 거지. 이게 지금은 전력시장이 결국은 2개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슨 시장도 있지만 전력시장도 있지만 무슨 시장도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도 있는 거고요. 결국 공통점은 시장은 누가 개설한다? 이것도 누가 개설한다?
한국전력거래소 있죠?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 둘째 줄에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전력 자원을 모집 관리할 수 있도록 누가 개설하는 시장이다? 역시 전력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그게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 5개 전기사업도 있었지만 2개가 더 신설되었죠. 그리고 전력시장도 원래 기존의 전력시장이 있었지만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도 신설되었죠. 맞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자, 거기에 이제 1번 양갈로가 있고요. 2번 양갈로를 또 특별히 별표합니다. 1번 양갈로가 사실 이제 지금 기출이 된 문제였는데 전기사업은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 겁니다. 전기사업 요 5가지 있잖아요.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기존 전기사업이죠. 이거 하려는 자는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누구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데 신설된 요 2가지 전기 신사업에 대해서는 양갈로 이번에 제목 중요하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나요? 전기 신사업은 뭐다? 등록이 되자. 전기 사업은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거 이제 체크를 하면 일단 전기사업법에 중요한 걸 먼저 이제 했던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래서 전기사업은 보통 2문제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용어 정리를 이제 했었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성강기법이에요. 성강기 안전관리법인데 이 성강기법은 또 최고 책임자가 바뀐 데 있지. 누가 주무부 장관이죠? 성강기법. 행정안전부 장관. 그게 우리가 첫날 했는 거야. 나중에 기억이 안 나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 들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누구다? 행정안전부. 그게 몇 페이지죠? 14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14페이지 보면 표가 있죠? 각 법마다 주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 표를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저를 봅니다. 이렇게 성강기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됩니다.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 하나 적어 놓을게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은 검사합니다. 뭐 한다? 자, 지금 핵심적을 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요. 성강기법에서 이제 검사 담당자가,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를 하는데 검사가 2개가 있어요. 검사가 2개가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검사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설치검사가 있습니다. 무슨 검사가 있다? 설치검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무슨 검사? 안전검사가 있는데 안전검사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전검사가 있게 되는데 안전검사는 누가 받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실시하는 건 맞는데 안전검사는 누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강기 안전검사는 누가 받아야 된다? 진짜 오늘 진짜 대단하시네요. 관리주체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관리주체가 받습니다. 관리주체가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성강기법의 관리주체도 소유자야. 소유자가 관리주체야. 성강기 주인 있죠. 성강기 주인이 뭘 받는다고요? 안전검사를 받는 거야. 안전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강기법에서 업자가 성강기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업자가 3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유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아니다. 성강기법 상에 업자 중에 제조 수입업자가 있다. 누가 있다? 제조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강기를 성강기 부품을 제조했거나 성강기나 성강기 부품을 수입한 업자 있죠. 업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름이 특이한데,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설치공사업자가 있어요. 성강기를 현실적으로 뭐 하는 사람?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설치공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자라고 하는데 이 3사람을 우리가 합해서 성강기
성관계 사업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성관계 사업자가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자 그려. 그럼 설치 검사는 누가 받아요? 행안부 장관이 실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 설치 검사는 누가 받냐고요? 예? 설치 검사는 누가 받는다? 지금 답은 지금 칠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색깔이 똑같잖아 지금. 이 사람이 받는 거야. 그게 행안부 장관이 검사 두 개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설치 검사는 누가 받는다고요? 이걸 외우자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지금. 자기가 제조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는 수입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받는 검사를 뭐라 하고? 설치 검사를 받는. 이건 설치 검사는 처음 받는 거잖아. 최초로 받는 검사는 누가 받고? 제조 수입업자가 받고, 그 다음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는 누가 받는다고요? 해당 주인이 받는 거야. 관리조합하고. 다 누가 실시하죠? 행안부 장관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안전검사가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안전검사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기검사가 있다. 무슨 검사 있다? 여기 이제 정기검사가 하나가 있고요. 정기검사는 언제 받는 거예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슨 검사? 수시검사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검사? 수시검사가 있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검사가 연속 3년 놓았던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밀안전검사야. 무슨 검사? 오늘 정밀자가 한 번 더 나왔죠. 아까 시설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밀 무슨 검사? 안전검사가 있다. 이래 되지. 안전검사가 있는데 핵심을 지금부터 합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 된다 이거. 보면 정기검사는 제가 뭐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정기가 몇 년마다 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좋아. 이게 이제 법 조문에 보면 2년 이하라고 되어 있다. 몇 년 이하다? 그게 2년 이하니까 뭐 2년일 수도 있는 거죠. 1년일 수도 있는 거고 6개월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인 모습은 1년이다. 몇 년이다? 1년이 원칙인데 뭔가 성관계가 맛이 갔다, 오래됐다 이러면 더 자주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그게 6개월이라고 나중에 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 검사 주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 원래는 원칙이 몇 년인데 1년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좀 봐주는 것이 있어요. 화물용 성관계야 대표적으로. 사람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성관계도 있잖아요. 화물만 쭉 왔다 갔다 하는 성관계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몇 년? 2년. 그래서 실제로 2년 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는 언제 받는 거죠? 세 종류가 있는데 수시인데 사실은 수시인데 어떨 때 수시로 받냐면 성관계 주요 시설 같은 게 있죠. 주요 설비 부분 제어반을 교체했다든지 뭐 전기역 속도를 변경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수시검사 대상이야. 뭐를 바꾸었다고요. 변경했다든지 뭐 했을 때 교체, 변경 교체가 되면 자 지금 핵심적인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은 나중에 다 체크를 합니다. 적는 것도 나중에 적는 게 좋아요. 뭐 변경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비교적 경미한 뭐 사고 같은 게 나죠. 그럼 수시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제일 출제 많이 됐던 게 정밀 안전검사가 되는데 정밀 안전검사는 방금 했던 저 설치검사 있죠. 설치검사 받고 기간이 길게 된 낡은 성관계는 역시 뭐를 받으라고요? 정밀한 한 몇 년 지나면 그래요? 이게 연속 3번인가 나왔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15년이야. 몇 년이다? 15년 이상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숫자다. 15년 이상이 지났고. 근데 요거는 특별히 또 기출문제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15년 지났다고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해야 돼. 몇 년마다? 3년마다 합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체크하면서 그냥 외웁니다. 이거 뭐 그때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진만 하나 딱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습을 몇 년? 3년. 그래 돼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관계에 그렇지 중대한 사고라든지 또는 중대한 고장이 나쁘면 역시 그게 요건 아까 경미한 사고죠. 경미한 사고는 수시검사 대상이고 중대한 사고나 고장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가 성관계 이런 검사 등을 했는데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했는데
성관계에 결함이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결함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그거 수리하면 되죠. 근데 그 원인이 어떨 때다? 불명확할 때. 불명확하게 되면 또 무선 검사를 해놓고 정밀 안전 검사에서 결함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선 검사다고요? 정밀.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데 누가 받는다? 관리주체가 받는 것이. 됐죠? 여기서는 그 설치 검사하고 안전 검사를 먼저 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 검사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설치 신고가 나와요. 무슨 신고? 설치 신고가 나온다고요. 그럼 설치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 놨잖아요, 지금. 그게 주어가 다르다고. 이건 누가 한다고요? 여기 설치 공사업자가 설치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죠?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됐다.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거든요, 옛날에. 그게 한 서너 번 오다가 법이 완전히, 성관계법이 올해 완전히 전면 개편이야.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도의사로 바뀌었다. 누구로 바뀌었다? 시도의사로 바뀌었다. 시도의사 바뀌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은 시도의사가 아마도 공단 있죠. 성관계안전공단. 그 공단에다가 설치 신고 접수물을 아마 위탁하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어디다가? 공단에다가 12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를 제가 빼고 다 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 딱 중요한 건 이제 엑기스로 남겨두고,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성관계 안전관리법을 할 건데, 우선 성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양갈로 일본의 성관계 종류가, 설비 종류가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휠체어 리프트,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다 성관계가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면 4번 양갈로입니다. 제목이 뭐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성관계 사업자가 있는데 칠판에 적어놓은 거야. 1번이 색칠이 뭐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제조 수입업자가 있고, 2번이 무슨 업자? 유지관리업자가 있고, 세 번째가 설치공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주체 개념 속에 5번 또 의미가 있죠. 1번 동그라미가 뭐죠? 성관계 소유자가 뭐가 된다고요? 관리주체가 되니, 여기서 이제 관리주체의 의무는 뭐였죠? 하나가 나왔죠. 관리주체 의무는 뭐죠? 관리주체가 무슨 검사를?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누가 실시하는? 행안부 장관이. 그때 관리주체는 소유자라고. 맞나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체 점검은 발표한 서너 개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역시 올해도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거 진짜 출제 많이 됐지. 자, 그래서 보면 자체 점검은 누가 한다? 1번 동그라미. 관리주체가. 이것도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는데 월 몇 회다?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입력한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조문만 본다면 자체 점검은 누가 하죠? 관리주체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색칠이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올해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박스 속에 보면 88페이지 박스 속에 보면 2번 동그라미 별표 한 5개 되면 진짜 중요하다.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체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자체 점검해요. 됐습니까? 저를 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체 점검을 아무나 못해요. 저도 못해. 자체 점검이 이제 뭔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 성관계 뭐 좀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 중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자격자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렇지, 자체. 그 보면 자체 점검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뭐를 마치면 자체 점검.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하죠. 하면 일단 뭐라고 딱 되냐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 결과가 나오죠. 자기 자체 점검을 했더만 그때 그 상태가 세 개로 구분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 네 개였거든.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뭐로 구분한다. 양호한지, 주의 관찰인지, 긴급 수리로 구분합니다. 일단 구분해서 일단은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관리주체한테 통보하면 관리주체가 입력을 하는 거야.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잖아. 며칠 이래? 5일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5일 이내 어디다가? 성관기 안전종합 정보망에다가 뭐 한다? 입력. 그게 관리주의 의무지. 실제로 관리주의가 하는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물론 아까 뭐도 봤는데 안전검사도 관리주의가 봤지만은 이번엔 관리주의가 직접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법으로서는 바로 자체점검인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하고 자체점검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뭐로 나뉜다.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관리주한테 통보하면 관리주가 며칠이네, 5일이네 어디다가 성관계 안전 종합 정보망에다가 입력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자체점검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설치 신고가 있는 겁니다. 이번 양갈로 찾았죠? 이미 했네요. 성관계 뭐죠? 설치 신고는 아까 누가 한 데 있어요? 설치 공사업장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행안 불응에 따라서 하는데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 이거죠, 이거. 시도지사 한다고요. 설치 신고는. 이 사람이 하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에서는 밑에 2번 동그라미가 규칙인데 설치 공사업자는 며칠이네? 10일이네.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설치 신고를 한다고요? 공단이 하라고 돼 있지. 이게 실제로 공단이 아마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겠지. 이게 비슷해. 우리가 배치 신고는 누구한테 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소장 배치 신고는 공동대관리법에 따르면은 시군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군구청장이 주택관리사 단체에다가 접수업무를 위탁하거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어디다가 신고서를 제출해요? 주택관리사 단체에 하는 거야. 이거 비슷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게 설치 뭐다? 신고가 되는 거죠. 설치 신고 밑에 보면 또 비교 대상이 3번이 설치 검사죠. 설치 검사 맞죠? 이건 누가 받아요? 칠판에 적어놨죠. 제조 수입업자 받는 겁니다. 제조 수입업자는 누가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 오른쪽 4번 별표 새겨 두시고요. 이게 이른바 이제 안전검사입니다. 맞나요? 근데 안전검사 이제 두째 줄인가에 보면은 누구는 돼 있죠? 관리처가 받는데 누가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검사가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이 뭐죠? 정기검사, 니은이 수시검사, 이것이 정밀안전검사인데 거의 다 했어요. 중요한 걸. 정기검사는 원래는 설치검사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몇 년 이하다? 2년 이하라. 검사 주기는 2년 이하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 놓은 그때 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무슨 검사죠? 수시검사인데 사유가 여기 한 서너 개가 나와 있는데 첫째 A의 키워드는 변경이라고요. 뭐를 변경했어?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 전기력 속도 같은 걸 뭐 했다? 변경했다든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제어방 같은 걸 뭐 했다? 교체했다든지.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맞죠? 이럴 때는 무슨 검사 대상이다? 수시검사 대상이 되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보면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 A가 뭐죠? 계량 원인이 색칠된 거, 불명확하다든지, B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 고장이 났다든지, C가 중요하다. C는 뭐 받고 설치검사 받고 몇 년? 15년이 지난 거. 맞죠?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디귿에서 보면 이 정밀안전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검사인데 이 경우에 아래 C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C에 해당된다. C가 뭐죠? 그렇지. 1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뭐를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뭐를 받아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몇 년이다?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번이 저를 봅니다. 저를 보시고 먼저 합니다. 2번이 또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이겁니다. 이 소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지 받았는데 불합격 가능성 관계 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운행하려면 합격해야 돼. 맞죠? 불합격 몇 개월이죠? 그게 출제가 오래된 거야. 여기 보면 또 진한 글씨체 돼 있죠. 예?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올 시험 치기 전에 겁니다.
전에 편찬된 거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서 올해 쉬웠다고요. 실제로. 좀 쉬웠습니다. 어려운 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맞죠? 몇 개월이다? 4개월. 자, 읽어보면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의 불합격성 관계를 운행할 수 없죠. 이 운행을 하려면은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 경우 관리 주체는 불합격성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뭐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4개월이라고. 맞나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검사 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죠, 이게. 자, 이거는 미리 살짝 해버렸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5번 양갈로에 보면은 원칙적인 모습이야, 1번이.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몇 년이다? 1년인데, 언제부터 매 1년이다? 설치검사라든지 가로 속에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몇 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2번은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묶어 두시고요. 기억 니은을 묶어 두시고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6개월이야. 맞죠? 이게 중요한 숫자가 나오네요. 설치검사 받고 무려 몇 년이 지났다. 15년입니까? 25년입니까? 이거는. 25년이 지나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1년마다 할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한다. 6개월마다 할 뿐만 아니라 니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니은이 성관계 결함으로 무슨 사고가 났다? 중대사고나 중대고장이 났는데 아직 2년이 안 지났어. 그러니까 몇 개월이나 한다? 6개월이나 하는 겁니다. 6개월 2개를 꼭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봐주는 성관계가 2개가 있는데 바로 디귿입니다. 디귿이 보면 화물용 있죠? 자동차용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소형 화물. 이게 덤웨이트예요. 소형 화물의 영어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쪽에서 출정하면 돼서 덤웨이트입니다. 덤웨이트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안 타고 그냥 뭐죠? 음식물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맞죠? 그게 소행 뭐죠? 화물용 어떤 성향이고 영어로는 덤웨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직접 사람하고는 관련이 크게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봐준다. 몇 년마다? 2년마다 하게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주택이야. 주택 중에 아까 우리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봐준다고요. 몇 년? 몇 년? 2년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관계법이 이제 끝나요. 성관계법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올해 완전 전부 개정이 됐어. 그죠? 올해 전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좀 숙지를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법이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집합건물법인데, 자, 핵심만 쫙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미 했던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거 했죠, 우리가. 여기서 무려 8문제나 나오는데요. 이 법상에 진짜 출제가 많이 됐던 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무슨 대상? 의무관리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따르면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언급을 하면서 그 용어가 150세대 이상이죠. 으로서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라고 돼 있죠.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가 누구랬죠? 그때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가 바로 관리주체가 된댔죠. 그래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5사람이 있는 거야. 자치관리일 때는 누구죠? 입대 아니다. 관리사무소장. 그죠? 그 다음 위탁관리일 때는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 임대하기 전에 사업주체,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사람들이 관리주체야. 이 사람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이렇게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누가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나중에 자치관리가 되면 소장이 선임돼서 소장이 하고 위탁관리일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고 그게 바로 관리주체를 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죠. 자치의결기구가 바로 입대이잖아. 입대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이래 있죠. 그럼 입대일을 대표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단체는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이고 회장은 반드시 한 명을 선출해야 되죠.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도 됐지만 입대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에? 이게 동별 대표자잖아. 그죠? 동별 대표자는 아무나 안 되죠. 입주자 중인데 입주자가 해당 공동단지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죠. 주민등록 마치고. 근데 최초는 아니죠. 그리고 동대표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격자가 있었죠. 깜빵에 갔다 오고 2년이 안 됐다든지 또는 뭐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조무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게 조카는 안 된다. 이런 게 이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누구다고요? 구성원이 바로 이제 동별 대표자가 되고 자, 이런 것들. 그럼 이때 회장은 반드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동별 대표자가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죠. 요게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업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뭐 관리주체 필요 없죠. 입대이 필요 없죠. 그럼 회장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역시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잖아. 지금 우리가 집합건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집합건물에 따라야 되죠. 집합건물을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집합건물법.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역시 집합건물에 해당되면 그것이 의무관리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즉 의무관리 대상이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야. 뭐는 당연 설립이다. 그걸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입주자 대표라는 단체와 관리단이라는 단체는 유사 기능을 한다고요. 무슨 기능을 한다? 유사 기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집합건물을 항상 두 개로 나눌 줄 아셔야 돼.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은 항상 집합건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인 집합건물도 다루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도 다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합건물법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법이 특별법이죠. 특별법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일반법이 집합건물법도 규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의무관리를 규정하면서 의무관리일 때는 관리주체를 반드시 두라고 되어 있잖아.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역시 집합건물법을 적용을 해서 입대인은 구성 안 해도 되지만 뭐를 구성하고 그렇지. 관리 주체는 없어도 되지만 이 관리단의 대표가 누구죠? 그렇지.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유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입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고? 회장이고 관리단의 대표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되는 것이지. 회장은 없지만 누가 있는 거죠? 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한 명을 뽑아야 되지만 이거는 항상 선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몇 명 이상일 때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일단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관리 주체는 없겠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그러나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관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관리법을 공부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로 속에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관리단을 말한다. 이 말이 나오고 또 회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가로 속에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 관리인을 말한다. 이래 놓고요. 또 하나가 관리주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관리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관리인인데 색깔이 푸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엄청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회장하는 일이 따로 있고 관리주체 하는 일이 따로 있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회장이 그런 거 안 하지. 회장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뭐 회장인 사람이 없을 뿐더러 여기는 이름이 똑같아. 관리인이 있고 푸른색이 있고 흰색이 노란색이 있잖아요. 이 말은 관리인이 사실은 관리 주체로서로 역할도 하지만 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관리단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관리비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분담금을 징수 적립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잡다한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책은 좀 이따 체크를 할게요. 큰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는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선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선임을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해야 된다. 그게 답이야. 그게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책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이 관리단 또 구성원이 있겠지. 관리단 또 뭐가 있다고요? 구성원이 있게 되는데 이 구성원이 이 입대하고 달라요. 실제로. 이 관리단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좀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데 소유이 맞는데 소유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집합금은 항상 그냥 소유자라면 전체 소유자가 돼버려. 구분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분 소유자는 전부 구성원이 되는 건데 반해서 입대인은 그렇지 않지. 입대의 구성원은 누구만? 그 입주자 중에서 선출된 동대표자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요 회장은 누구 중에서 뽑아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건 달라 또. 반드시 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다시 이 관리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죠?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기출문제.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걸 갖고 한번 책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91페이지를 보면 91페이지 찾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양갈로 1번을 딱 보면 제목이 뭐예요? 양갈로 1번 오른페이지. 관리단의 당년 설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예? 그래서 읽어보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집합건물인 순간에 집합건물이 되게 되면 누구를 구성으로 한다고 못 박아 놨죠. 구분소유자 전원이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싫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뭐로 해서 구성원으로 해서 뭐가 설립 관리단을 설립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그렇지. 설립해야 된다도 틀렸어.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 설립이 돼보는 거야. 그냥. 그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이 돼버린다고. 당연히. 예? 특별한 절차가 필요 있다 없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관리단은 뭐다? 당연 설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이 보면 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 1번이 보면 구분 소유자가 특별히 몇 명 이상일 때만 10명 이상일 때 한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10명이 아닐 때는 10인이 미만이 될 때 10인 미만일 때는 선임을 할 수는 있나요? 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할 필요는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몇 명 이상일 때는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그럼 뭐 관리인은 자 2번 중요하네. 누구일 필요가 없다고요?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럼 1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럼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분명히 관리단을 대표하고 되어 있죠. 이게 회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요. 관리단을 뭐 한다? 대표한다. 대표하죠.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죠. 요게 관리주체 업무를 한다고요. 이게 지금 푸른색이야, 그게. 밑에는 노란색이 되고죠. 대표는 뭐죠? 이 사람 역할을 한다고요. 노란 관리인이고, 그 다음에 푸른 관리는 뭐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니까 관리주체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관리인인데, 관리는 항상 선임해야 된다? 해도 틀렸고, 할 수 있다? 해도 틀렸고, 정확하게 몇 인 이상일 때만, 10인 이상일 때는 선임해야 되는 것이지.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 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다 남았는데, 또 2개가 남았는데, 저를 봅니다. 요걸 지어도 되겠죠, 요거만? 성관계 사업자. 자, 이렇게 하죠. 성관계 사업자가 3사람 있는 거. 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의 대표가 누구죠, 아까? 관리인이죠?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인인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 이 사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둘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지. 뭔가를 둘 수 있는데, 둘 수 있다. 즉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단체를 둘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리위원회는 어디 밑에 있고, 관리단은 아주 큰 단체고,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인데, 그 밑에다가 누구의 사무집행을,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목적으로 둘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관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위원회의 그 대표가 누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 관리단은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관리인이고, 입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죠? 회장. 다 그죠. 오늘 아까 했죠.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대장이듯이 관리위원회의 대표는 누구냐고요?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이. 그게 밑에 위원이 있겠지. 그럼 요 위원은 혹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감시 감독할 때는 애측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은 이게 또 출제가 된 거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넘기면 첫째 줄에 92페이지 첫째 줄이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 보면 어디에는, 관리단에는 그 밑에 하부기구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럼 두었다면 2번 동그라미에서 관리위원회는 누구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렇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죠.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인데 너무 지금 중요한 것들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 됐나요? 자, 마지막 논점을 하나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실판은 안 적혀 있지만, 자, 이제 복습을 또 합니다. 요 똑같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주체가 원래 의무자죠. 하자도 한번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입주자 대표의 등 측에서는 그거 하자라고 자꾸 주장을 해. 분쟁이 발생했죠. 어디서 해결해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이라는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 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신설된 겁니다. 그럼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집합건물을 만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쟁은 어디서 해결해요? 그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아까도 했지만 이 집합건물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맞죠? 그런데 이거는 특별법이 아까 있댔죠. 공동주택 관리법이 특별법이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분쟁만큼은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 하니까 나머지 공동주택이 아닌 하자 분쟁만 어디서 한다? 집합. 이게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보면 3번입니다. 92페이지 3번을 보면 무슨 분쟁 조정위원회다?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특이한 것이 1번 동그라미에 두째 줄이 보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속에 시도라고 되어 있죠. 시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특자도에도 하나 있죠. 경기도에도 하나 있죠. 인천광역시도 있죠. 이렇게 각 시도에 두는 겁니다.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둔다. 반드시 둔다. 그죠? 집합건물 분쟁조정에서 다루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2번의 기억이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여기서 하지만 단서 조문이 중요하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37조 등에 따른 뭐의 담보 책임과 이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빼고, 이건 어디서 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무려 이제 8가지 법의 엑기스만 했다고요. 진짜 엑기스만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 지금 기초서에서 엄청 많이 나와서 올해도 오늘 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 짚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수업을 안 들었던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기초 과정부터 쫙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막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예를 들면 22회 시험에서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뭐 떨어진 분들은 너무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한 문제 두 문제 내지는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데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거야. 스타트가 늦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된다고. 기초 과정부터. 사실 기초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몰랐던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 이걸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된다고요. 기초 과정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좀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완전히 해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는 또 기본 과정을 하잖아요. 그때 할 때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택법부터 먼저 할 건데 주택법 그 기초 과정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국가 지자체 같은 걸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면 나중에 공부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수를 완전히 복습을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을 딱 듣게 되면 진짜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그렇죠? 시간에 쫓겨서 하면요 제대로 안 되거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차근차근 하자고요. 올해 이제 상대 평가가 처음 실시되잖아요. 그게 처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기초부터 아주 철저히 다지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했던 그 기초 과정을 끝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